500만 원 이하 연체자 원금 전액 탕감한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물론 전 국민 대상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예. 현행 말입니다. 채무조정을 신청을 하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을 100%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와,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별반 다른 점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재인 정부도 돈 뿌릴 때 이렇게 뿌렸거든요. 2017년 11월 그때 원금 100%까지 탕감하는 그런 정책을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 6년 만에 다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금 500만 원 이거 탕감한다고 해요. 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나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밤 12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침 방송 준비를 해서 아침 6시 반에 방송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평일날에는요. 오후 2시에도 방송을 하고요. 또 오후 5시에도 방송합니다.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이 한 15시간, 16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일주일이면 한 100시간 가까이 됩니다. 진짜 죽도록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는 살더라고요. 그런데 빚이 500만 원 이하 연체자에게 그냥 탕감을 해준다고 하니까 힘이 쭉 빠지죠. 어떤 사람은 그냥 빚지고 있으면 나라가 탕감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일해서 번 돈으로 억지로 살아가고 이게 도대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맞는 거예요? 시장경제는 맞는 겁니까? 저는 그게 진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500만 원 이하 연체자 원금 전액을 감면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진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가 지금 이들에게 돈을 지급을 하는데도 살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취약계층이요. 그들에게 500만 원 연체자 원금 전액 삭감한다고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이 생기면요. 이게 도덕적 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많이 생겨서 나도 해달라 나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인원이 적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인원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2023년 경우에 18만 5천 명이에요.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나 더 이상 빚을 못 갚으니까 채무조정해 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18만 5천 명이고요. 2024년에는 지금 상반기만 9만 6천 명이에요. 이대로 가면 2024년은 2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카드 사태 때 2004년에 28만 7천 명, 2005년에 19만 4천 명 이때만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금을 완전히 삭감을 해주면 탕감을 해주면 저는 도덕적 해이는 무조건 일어나고 나라 빚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도가 있어요. 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느냐. 채무조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거요. 연체 30일 전까지는요. 신속 채무조정이라고 해서 긴급 상황 유예를 6개월 동안 합니다. 그리고 분할 상환을 10년 동안 해요. 아니 돈 빌린 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빌린 거는. 그리고 30일이 넘어요. 30일에서 89일 90일 이내면요. 프리워크아웃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체이자 면제, 금리 감면이 6개월이고요. 이것도 분할 상환이 10개월입니다. 예, 연체 3개월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채무 조정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상각 채권에 대해서 원금의 0%에 30% 깎아주거든요. 그리고 분할 상환은 8개월로 바꾸고요. 3개월 인상 한 사람 이상 중에 상각 후에 채무 조정을 한다. 이게 상각을 한번 했는데도 다시 채무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20에서 70%까지 가고요. 분할 상환은 8년입니다. 여기에다가 상환 불능하다 이러면 특별 감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각 원금의 70에서 90% 감면을 하고요. 3년간 성실 상환 시에 자녀 채무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런 제도. 제도 하에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은 저는 뭐 최악의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제도를 벗어나서 무조건 말입니다. 100% 원금을 상각을 해주겠다. 500만 원 이하 연체자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게 결국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고 이 포퓰리즘은요. 나라를 망쳐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말입니다. 올해가 20만 명 가까이 될 텐데 이 중에 500만 원 이하 채무 연체자는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탕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제도적인 어떤 흐름을 가져가지 안 하고 그냥 탕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도록 돈 버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저도 이제 50대 후반인데 그것도 이제 후반에서도 끝이잖아요. 끝끝내까지 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일하면서 어떻게 하든 살고자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충분히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비탕감이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국가부채는 어떡할 겁니까? 지금 국가부채가 1월에서 7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1159조 3천억 원이에요. 예, 2023년까지 국가부채가 기준을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50.4%입니다. 결국은요. 진보 정부도 돈 풀고 보수 정부도 돈 풀고 돈 풀어서 나라 국간 텅텅텅 비게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포퓰리즘은 나라를 좀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스가 좌파 정부가 퍼주다가 우파 정부가 퍼주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가졌다 그 말씀 제가 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써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돈 펑펑 푸는 정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음 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정부는 보나마나 진보 정부 내지는 좌파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돈을 풀 거예요. 또 돈을 풀면 나라는 그리스가 돼 가다가 결국은요 최악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필리핀이 그랬듯이 과거에 아르헨티나가 그랬듯이 과거에 베네수엘라가 그랬듯이 대한민국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과거의 아르헨티나나 현재의 아르헨티나는 부존자원이 많습니다. 과거의 베네수엘라나 현재의 베네수엘라도 부존자원이 많아요. 과거의 그리스나 지금의 그리스는 문화자원 굉장히 많습니다. 부존자원도 많고요. 대한민국 없어요. 땅도 좁을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도 굉장히 빈약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여러분 빚에 쪼들려서 나라가 꽁꽁 묶이면요.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리핀이 과거에 잘 사는 선진국에서 몰락을 해서
중진국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자원이 많으니까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필리핀의 정가가 안정이 되면 우리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퍼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퍼주기를 계속 하잖아요. 진보 정부도 퍼주고 보수 정부도 퍼주고 퍼주다가 거들나는 것 저는 당연히 온다고 봅니다. 그때는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만 외로이 눈물만 흘릴지도 모릅니다. 제발 퍼주기 그만하고 나라 살림 좀 꼼꼼히 챙기는 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처럼 퍼주기 하다가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저는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암울한 미래가 된다는 뜻입니다.